정부는 그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27년 만에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여 학교별 배정을 확정하였고 내년도 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의 성안, 필수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건강보험 투자계획 제시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공의의 빈자리로 인한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했습니다.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예비비 1,285억 원과 건보재정 1,882억 원을 투입하여 현장을 지원하였고 상급 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전환하는 등 의료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있으며 중소병원이 강소병원이 되도록 육성 지원하면서 상급 종합병원과 진료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오직 국민 보건만을 위한 결정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통해 지금의 이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4일 대통령께서 총리께 당부하신 의료계와의 대화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에 착수하였고 빠른 시일 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의대 교수님들께서는 사직서를 내지 마시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과 언론, 시민단체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료계의 많은 분들이 대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하고 제자를 위한 길입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 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 지 6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지난 5주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추세입니다. 3월 셋째 주 입원 환자 수는 평균 21,801명으로 전주 평균 21,715명 대비 소폭 회복하였습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3월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 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주 평균 4,754명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평시인 2월 첫 주 대비 3월 셋째 주 기준 10.3% 증가했습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입니다.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4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3월 23일과 24일 주말에는 전주 대비 중증 응급 환자는 4.2% 증가,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4.0%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병원 응급실도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 지 한 달이 넘도록 비상진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지금의 불편함을 감내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환자의 곁을 지키는 현장 의료진 덕분입니다.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를 더욱 강고히 하여 중증, 응급 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증 응급 진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대 교수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어제 환자단체 연합회에서는
환자의 목숨은 갈등에 희생돼도 좋을 하찮은 목숨이 아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전공의가 사라진 병원에서 그나마 교수와 전임이 간호사 등 남은 의료진이 버텨주어 환자들도 버틸 수 있었다며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난다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더는 보장받기 어려워질 것이라 우려하였습니다. 정부는 환자들의 고통을 대변하는 환자단체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전공의와 교수님들도 환자단체의 목소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자의 곁을 지키고자 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의 소아청소년과 교수님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면 그나마 의사들에게 눈과 귀를 열었던 국민도 다시 눈과 귀를 닫을 것이라는 소신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면허정지가 협박으로 보이듯 사직도 협박처럼 보일 것이라고 하면서 아픈 환자를 버려두고 병원을 나서는 순간 국민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지는 것이고 더 나쁜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님들이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호소해 주신 단국대병원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교수님들의 뜻이 전체 의료계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과 전공의 단체에서는 3월 23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여 의대협의 동맹휴학 결정을 비롯해 각 학교 비대위가 추진한 기명 투표와 불참자에게 개인 연락을 돌리는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각 학교 학생회가 복귀를 원하는 학생들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복귀를 희망하거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전 학년 대상으로 대면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일부 학교에서 벌어지는 전체주의적인 조리돌림과 폭력적 강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교수진, 행정실, 다른 직군, 언론 등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지 말 것을 요청하며 언론에 의견을 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달라고도 호소하였습니다. 살아있는 양심을 따라 내부의 문제점을 밝혀주신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 전공의 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의사로서, 학생으로서 본분을 지키려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오히려 억압받고 폭력을 당하는 이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는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 그리고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 교수님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더욱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하겠습니다. 먼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해 전공의가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25일까지 보호신고센터에는 총 84건이 접수되었으나 그간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신고자 보호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보호신고센터의 신고 접수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불거진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신고센터의 신고 접수 대상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동료 교수, 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부와 연계한 사실 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합니다. 기존의 전화 문자 방식 외에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금주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에 전용 게시판을 오픈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 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추후 신고 현황 등을 보아 별도의 신고 채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부터 교육부 내에 의과대학 학생 보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전화, 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 교수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 체계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하였고 어제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지난 3월 11일 1차로 파견된 166명을 합치면 총 413명이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곧바로 진료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 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특별활동 지원비, 시간외 수당 등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47개 상급 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상급 종합병원 소속 4,065명을 포함한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 종합병원은 1,599명, 공공의료기관은 320명 등 총 1,900여 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월 말 33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까지 완료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3월 3일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하여 현장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선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4월 중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 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급 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한편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 협력 방안을 금주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하였고 대학 입학 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장 및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하는 의대교육 지원 TF를 발족하였습니다. TF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차례 진행되며 안정적인 의대교육 지원을 위한 준비 상황과 범부처 협력 사항 등의 점검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난 22일에는 TF 1차 회의를 통해 대학별, 지역별 의대교육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오늘은 2차 회의를 개최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오늘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국립대는 금년 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립대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 등 소요를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는 교육부에서 구성한 별도의 현장 점검팀이 3월 29일까지 각 의과대학을 방문해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에는 사회부총리와 복지부 장관께서 경상국립대학교를 방문하여 총장, 의대 학장 등 대학 관계자와 경남도지사를 만나 학사 운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대학의 요구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 배정의 또 다른 목표는 지역 의대와 지역 거점 병원을 지역 완결 의료체계의 중추로 확립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 중추이자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의료인력 양성과 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할 계획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 부처 및 각 대학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조속히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현장에 남아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은 소진되고 있음에도 환자들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은 하루에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손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대본까지 구성해 비상진료 체계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비용은 지금도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전공의의 집단 행동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현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속히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의대 교수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하고 이제 대화의 자리로 나와 제자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환자 곁을 지키는 진정한 의사로서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셔야 할 교수님들마저 집단 사직을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시지 못합니다. 환자의 곁을 지키며 제자들이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것이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길이며 제자를 진정으로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교수님들은 평생을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면서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아오신 분들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의 소명을 다하고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로 나와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 해 나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더 나은 제안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